내년에는 보석함을 나가는 거를 목표로 SM에서 했대. 경쟁력이 있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진짜 될까요? 솔직하게?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이씬에서 자, 일단 뭐 주세요. 가벼워요? 열좀 맞춰야 돼. 어? 뭐야, 아무것도 안 이게? 들었는데? 너 들어봐. 뭐가 있긴 하다. 이거 들으면 알아? 깨지는 거면 어떡하려고. 그럼 다시 주겠지. 이게 뭐야? 키워드를 일단 줄여드릴게요. MG 저격, 직구 대란, 디저트. 야, 전혀 모르겠다. MG 저격. 아니, MG잖아요. 0202. 네, 02년생의 2월 2일. 22일. 아니구나. 와, 2가 이렇게 많어. 홍진호야. 아니, 요즘 MG들 저격하는 거 뭐가 있죠? 뭐 마라탕으로 이런 건가? 300g 제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저기 게스트분이 보고 계셔. 너무 창피하네. 얘도 디저트를 이게 뭐?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니야. 좋아합니다. 이 잡식이야.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그럼 휴대폰 검색 찬스 오! 가져도 돼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보자. 디저트 신드롬 몇 년도 거예요? 20. 22시간 전. 저도 LTE 터져요. 보자. 빠르게 변하는 디저트 시장. 오, 두바이 초콜릿. 뭐야 그게? 나 3번 칼 줘봐. 이거 여기 이렇게 왜? 와, 야, 우리 어릴 때는 포장지도 아껴야 돼서. 진짜 두바이예요? 메이드 인 두바이? 5개까지밖에 못 산대. 왜? 현지에서. 옛날 그거네. 허니버터칩.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진짜 못 사서 못 먹었는데. 그래, 허니버터칩도 10년 전에인가? 네. 10년까지 가요? 거의 진짜 10년 됐어 10년이에요. 그거. 저 중1 때여서.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와, 벽화 같아. 그림 같아요. 아세요 근데 두바이 초콜릿? 아니, 전혀 몰라요. 알아요? 먹어봤어요? 네. 어떻게? 먹어봤어요? 저는 팬분이 감사하게 만들어주셨나? 이걸 만든다고? 해주셔가지고. 수제로 요즘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와, 뭐야 이거? 안에 이끼 같은 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냐? 카다이프라고 합니다 이걸. 피스타치오 그거 스프레 뭐 이거 뭐지?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 크런키 느낌 나. 크런키? 바삭바삭 그런 거. 나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가서. 반대로 먹어볼래? 네. 이거 먹겠습니다. 얼굴 가릴게. 지원 씨가 그 예전에 받아서 먹어봤던 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되게 못 구해가지고 막 되게 비싸게 판다 들었는데 한 8만 원? 오? 야, 누가 초콜릿을 8만 원 주고 먹어? 저 3천 원. 에이! 요즘 초콜릿 애초에 3,000원을 안 해요. 이 정도 되면 한 5,000원 할 텐데. 초콜릿은 8만 원 너무 비싸지 이게 않아? 딱 정가 말고 이걸 구한 금액 아니에요? 이게 두바이 현지에서 한 개당 45,000원. 초콜릿이? 와. 제 기준상 막 달지는 않아요. 내 초콜릿 싫어하는 게 달아서 싫어하는데. ASMR.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있죠? 그 약간 크런키함이 있고 이 초록색 이 이끼 같은 게 이게 맛있네. 여러분 초콜릿 못 드시는 분들은 이 겉에 거는 띄고 안에 것만 퍼드셔도 될 것 같아. 이분을 섭외하고 싶어서 제 제작진한테 무조건 이분이 나오셔야 된다. 아 진짜요? 내가 진짜 얘기해. 나 자료 다 공개할 수 있어. 왜요? 좋아하셔가지고 사심? 아, 사심이 약간 좀 사심이 담겨 있으면은 또 찌라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죠. 보석천에 보석하면 탈출한 김돌돌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석천 선배 후배로 나온 여기 아시죠? 여기 마디가 좀 이렇게 있는 거 태양 심충수 같아.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 뉴게이 30만 유튜버 김돌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원래 원초는 이제 그 형이 있었고. 네, 제 주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풍부하고 재밌게 가려면 난 무조건 똘똘님이 해야 된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SM 쪽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하고 관리하고 내년에는 보석함을 나가는 거를 목표로 SM에서 했대. 왜냐면 너 알지? 보석함에 나간다는 게 진짜 잘생겼다는 거야. 네. 맞아요. 석천이 형? 웬만한 사람 눈길도 안 줘. 그쵸. 제가 예전에
처음 데뷔했을 때 저도 이제 게이라는 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석천이 형이 저랑 친해지자마자 넌 우리 과 아니야. 정확히 그랬어. 그래서 석천이 형이 그거를 막 해명해주고 막 그랬었어.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슈퍼주니어 데뷔하셨을 때 그때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트윈스 때. 그때 아니 그 뮤직비디오에 희철이 형이 혼자 이렇게 되게 눈빛이 혼자 달라.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떠가지고 나 물속에서 눈 뜬 줄 알았어. 이렇게 혼자 하시니까 눈이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나랑 같은 깡가? 맞아, 이런 예능- 생각을 했는데 네. 예능 나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털털하시고 아니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럼 저의 그런 눈빛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비주얼만 봤을 때 되게 예쁘장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전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예쁘장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다 막 게이라고 하고 맞아. 막 머리 기르면 게이 같다고 그러고 막 맞아, 화장하면 맞아. 게이 같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리고 혼자 유독 약간 비주얼이 그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그 일본 시부야 거리 같은 데 가면은 이라시마세! 그 하지 마세요. 포스터 네, 그런 느낌이셔가지고 혼자 되게 독보적이셔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했는데 아무도 해도 돼요라고 안 했는데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거야? 근데 저 그런 얘기 워낙 많았어서 네, 맞아요. 저는 언제 알았냐면 게이렌이라고 떴어요. 아. 그래서 봤는데 게이렌 이렇게 봤는데 내가 처음 보고 이게 뭐야? 그냥 이러고 넘겼어요. 그날 우리 스태프들이랑 다 또 스케줄 가는데 차 안에서 게이렌 나 혼자 이러고 있는데 사이렌을 들으면은 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bring back style 원래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라이즈 사이렌보다 똘똘 게이렛이 아직도 머릿속에. 그리고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그 이후로 계속 떠. 입덕하셨다. 입덕하게. 네. 홍석천의 보석함에 그죠, 그죠. 라이즈 친구들이 나오는데 라이즈 친구들이 예능 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라이즈 춤을 연습을 해와서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사이렌을 외우려고 하는데 안무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 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웃음이나 선사하자. 보이그룹 앞에서 잘 쳐봤자 아무 소용 그쵸. 없잖아요. 비교당할 게 뻔하고. 근데 그게 진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원곡이 안 들려요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고 한편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그 당시 때 어땠냐면 그 라이즈 만든 대표 형이 예능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물어봐. 형 회식 자리 가면 뭐예요? 그래서 라이즈 친구들 회식하는 거를 그쪽 매니저가 찍어 놓은 걸 보여줬는데 369 이런 거 하고 음료수만 마시고 슈퍼주니어 우리 회식이랑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예능을 뭐 아는 형님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왜냐 애들 좀 어리고 한데 갑자기 보석함이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도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히 너무 잘하고 왔는데 네. 쇼츠나 이런 거 뜨는 거 보면 라이즈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라이즈가 보석하면서 뭘 했는지 여기 아는 사람 없지. 똘똘이랑 석천이 형만 기억나. 맞아요. 네. 게이렌밖에 안 떠요. 진짜 그 편에서 제가 최대 수혜자였어요. 진짜 너무 그 고마웠어요. 때문에 진짜 구독자도 진짜 많이 올랐고 저도. 근데 라이즈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인이랑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너무 천사다. 네, 그때 그 내용이 저번에 보석함 촬영 때 저희가 되게 너무 어색했는데 재미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완전 천사다. 그래서 너무 좀 감동 먹었어요. 예전에 아나운서 우리 전현무 형은 샤이니가 뛰었다는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 루시퍼 맨날 해가지고 와 우리 라이즈가 또 이렇게 서로 뭐 공존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이렌 안무 알잖아요. 게이렌이 워낙 유명하니까 저 그걸 보고서 안무를 조금 진짜 리얼 사이렌? 리얼은 아니고 약간 세미 사이렌 정도로. 치어리더의 사이렌? 치어리더의 사이렌. 춤 엄청 잘 춰요 얘. 치이렌 하겠습니다. 치이렌. 치이렌? 치이렌. 우린 네 심장을 뛰어드는 락 Flip back the siren Flip back the siren 네. 대박. 감사합니다. 와, 야, 역시 아지원.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보다 더 남자다워요. 어떻게 춘 거예요? 이게 뭘까?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제 버전은 저는 이제 거기 걸리면 안 되니까 생방 라이브로다가 우린 네 심장을 뛰어드는 락 Flip back the siren
flip back the side ring. 아니 근데 이게 라이즈 노래 다 까먹는다니까. 못해. 아니 저런 속설이 있잖아요. 게이들한테 이제 픽이 되면 그 남자는 무조건 뜬다? 뭐 이런 말. 그건 아마 석천이 형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석천이 형은 이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뭐 신인 뭐 모델, 신인 배우들 야 너 잘 되겠다 이러면은 잘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변우성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 좀 석천이 형이 그런 좀 선구안이 있는 거고. 아는 형님에서 지진이 형이랑 방송했을 때 우리 얘기 나왔는데 지진이 형이 부동의 압도적 1위였대 게이분들한테. 맞아. 인기가요? 근데 요즘은 손석구 씨. 그게 어떤 느낌일까? 약간 수컷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선이 굵고. 테스토스테론 그런 느낌인가?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약간 어떤 작품이 하나가 뜨면 좀 이렇게 시즌성으로 좀 이렇게 개통령이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시즌성으로. 네. 근데 일단 손석구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지진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최근에 막 스위트홈에서는 또 막 뭐 김무열님, 정석원님, 막 이진웅님 이런 분들 너무 멋있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본인 스타일 쭉 얘기했네요. 다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진욱이 형도 인기 진짜 많댔어. 네, 진짜 많아요. 지금 미안한데 이런 질문을 나한테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쪽 세계로 간다면 경쟁력이 있냐고. 야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진짜 될까요? 솔직하게 냉정하고 차갑게. 진짜 상처 안 받는다고 약속하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희철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이씬에서 결코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왜요? 그러니까 일단 인기가 많으려면 굉장히 알파멜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키가 일단 크고 막 덩치가 크고 막 운동 피부도 좀 엄청 하고. 검었고 막 근육도 있고 막 머리도 짧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일단은 인기가 제일 많긴 해요. 예쁘장하게 생기고 잘생긴 이런 친구들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살짝 떨어진다. 그럼 똘똘님의 원픽은 누가 있을까요? 배우 한 분, 가수 한 분 이렇게 한번 어렵다. 뽑아봅시다. 배우? 정건주님? 정건주님? 보석함에 나. 보석함 제가 처음 같이 촬영했었던 정건주님? 리바인드에서도 나오셨고 정권인가요? 정건주 키가 되게 크세요. 제가 좀 키 큰 사람 좋아해가지고 정건주님 키를 쳐볼게요. 키가 187이야. 이러면은 187 넘을 확률도 있어. 일부러 줄여서. 그지. 저 완전 가까이서 제가 키를 직접 쟀잖아요. 막 키도 막 재고 막 이렇게 막 신발 사이즈 이런 것도 제가 앞에서 봤는데 그냥 다 일단 피지컬이 너무 좋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키 큰 분한테 약간 내가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아니면 한번 날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어려운데 안아줬으면 좋겠다. 서장훈은 어때요? 장훈이 형 키가 정건주님, 뭐 변우성님, 로운 다 필요 없어. 진정한 알파메. 너무 멋지신데 그냥 악수만 할게요. 네. 장훈이 형 아니 이 사람 키로 포장해놓고 결국 얼굴이잖아요.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키만 보는 건 아니다. 네. 그 유부남 아니신가요? 사장님 지금 유부남이시죠?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 부메랑 돌아왔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똘똘 씨는 이렇게 처음 남자분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성향이다 아니면 딱 알 수 있어요. 맞아. 석천이 형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우리만의 감지 센서가 있다고. 게이더. 게이더. 게이레이더. 동족 감지 센서. 게이더. 그런 게 진짜 그냥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우리랑 같은 느낌인데 또는 얘 완전 너무 저거다 이런 게 좀 오나요? 일단 좀 저처럼 살짝 끼가 있으면 저는 거의 100% 캐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게이들이 커밍아웃을 안 하고 숨기고 사니까 그렇게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은 사실 찾아내기가 힘들죠. 근데 거의 좀 티나거나 약간 좀 끼가 있거나 위태원 종로 이렇게 좀 한 번씩 나가봤다 하는 애들은 이게 끼에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끼린내가 나거든요. 그럼 반대로. 끼린내. 끼린내가 나면은 저는 이제 캐치를 하죠. 네. 그럼 반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게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이들이 느끼기엔 저 사람 게이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게 나- 희철이 형 같은 나 경우였고 데뷔 초에 진짜 많았어. 대놓고 아예 김희철 치면은 그 게이가 대놓고 연관 검색어에 다 떠 있었어.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좀 진지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형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동성애자십니까? 했더니 저는 상관없다고 이러고 마이크가 다 꺼지고 카메라 꺼져 있을 때 혹시 내 팬들 중에
이성애자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는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때 김희철 씨도 게이입니까? 막 이런 얘기했을 때 모르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랑 너무 이거 미담 아니야? 근데 미담만 얘기한 분위기가 왜 조져지는 거야 나는? 안 드러냅니다. 감동적인 부금 깔아주세요. 네. 강제적인 미담. 언제쯤 이게 와요? 아 내가 왜 같은 남자한테 끌리지? 이런 게 오는 건가? 아, 이게 약간 좀 두 번 왔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은 약간 좀 뭔가 성적인 이끌림, 한 번은 로맨틱적으로 이끌림. 왜 사람이 사람한테 끌릴 때 섹슈얼적인 부분이 있고 로맨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둘 다 이제 남성으로 일치를 했던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 한 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빈집에 모여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어렸을 때. 야한 동영상 네. 비디오. 제가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친구가 어거지로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친구들은 이제 여성의 신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때 그쵸 어린 나이니까. 저는 남성의 신체를 보면서 저게 너무 뭔가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여자가 좋다고 그러고 나만 이게 좋으니까 나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그때 살짝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첫사랑이 그때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고3이면은 고3 때 이제 뭐 싸이월드, 다음 카페 이런 걸로 진짜 사람을 옛날에 만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막 하던 시기였는데 금방금방 헤어졌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짧게 그냥 사귀자 그러면 저도 뭣도 모르니까 오케이 했다가 좀 헤어졌는데 세 번째 만났던 애인이 군인이었고 저는 고3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만났어요. 첫 만남을. 연락을 오래 하고 이제 막 전화를 하고 하다가 저희 집이 되게 엄청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다가 보수적이라서 외박을 제가 고3 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친구 집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진짜요? 가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군인이니까 외출 나왔는데 멀리 못 가니까 이제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고속버스도 안 타봤지? 그죠? 외박도 안 해봤지?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친구 집 가서 오늘 공부하고 자겠다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출을 했어요. 와 사랑을 위해서. 남자 미쳐가지고. 그것 또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게이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고속버스 타고 막 착잡하잖아요. 아빠랑 싸우고 왔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빠가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친구 집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재밌는 기분이고. 제일이지 그럼. 혹시 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알겠죠. 이제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사귀고 연락하고 하는데 이게 또 거기는 군인이고 나는 또 고3이니까 대입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거의 볼 수가 없겠다 그럼. 네, 결국에는 뭐 한두 번 보고 헤어졌어요 다시. 근데 연락 주고받고 만났을 때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안 해봤던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시골 같은 데서 만났는데 논두렁 밭두렁에서 같이 막 스쿠터 타고 막 비 맞으면서 달리고 진짜 낭만. 영화 클래식 보면 손예진 누나랑 와 되게 낭만적이다. 정말 막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데 근데 고추가 고추 잠자리 고추 맛이었던 거죠 거기가. 고추 잠자리. 그쵸.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안 해봤던 것들인 거예요. 저는 도시게이잖아요. 도계.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막 스쿠터도 타봤지, 막 낭만 시골길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지 이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딱 처음 알게 돼서 대학교 합격 발표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어요. 어머. 나 대학교 붙었다 이러니까 너무 축하한다고 했는데 마침 그 형이 그때 전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서 다시 사귀고. 야 근데 드라마다. 진짜요? 사실 요즘 인터넷 자주 봐요. 이제 옛날에 첫사랑이었다고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썰을 푼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봤나 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야, 너 형이 네 첫사랑이었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이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막 어디 뭐 보석함도 나가고, 이제 뭐 어디 뭐 넷플릭스도 많이 나가니까. 나오니까. 야, 너무 잘 돼서 보기 좋다. 이러고 막 술 사주고 같이 막 술도 마시고. 지금은 그냥 되게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왜냐면 요즘은 워낙 유명 스타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기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관종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 즐겨야 돼. 네. 아직까지는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때는 야한 비디오 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완전 90년대 이때니까. 혹시 그때 생각하실 때 당나귀 푸르나 그 시절이세요? 그 전이에요. 뭐 버디버디 인터넷도 거의 우리 때는 천리안으로 야한 사진 한 장 다운받으려면 하루 종일 전화선 꽂아서 엄마한테 전화 오면은 진짜 뒤지 맞는 거야. 맞아. 전화 요금 많이 나오고. 야한 동영상 몇 살 때 처음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처음 봤는데 나는 별론 거야.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나도 정체성을 깨달은 게 저는 사람 나오는 건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아 그렇지. 그래 각자 다 취향이 있어. 지원 씨는? 저요? 저 우리나라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국산 아니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동성 어. 네,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아니 근데 외국을 자주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나라별 이제 게이 플러팅 특징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게러팅. 게이 플러팅? 사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나라별로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식으로요? 보통 저는 유흥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쵸. 네, 유흥을 음주감을 나가는 좋아하니까 네. 아시아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일단 굉장히 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가면은 보통 혼자 오거나 둘이 와요. 아 게이분들이.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세 명, 많으면 4명 이렇게 몰려서 친구들이랑 오는 것 같고 중국 가면 한 7명, 8명 이렇게 막 자기네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고 막 7명, 8명이 막 15명 이렇게 있고 막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마음에 드는 남성분에게는 어떤 식으로 혹시 플러팅을 하세요? 저도 막 가가지고 막 대놓고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약간 샤이한 느낌이 있어서 보통 그냥 인스타그램 물어보는 것 같아요. 번호는 잘 안 물어보는 이유가 어둡잖아요. 저도 술이 취했잖아요. 네. 다음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낮에 뭐 어디 밖에서 이제 커피 마시자고 만났을 때 낭패 보는 것 같은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어제 어둠에 속았나 보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까면 인스타그램에 미리 좀-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음날에 이제 기억을 되짚어가지고 이런 사람이었지 맞아 오 괜찮다 이러고죠. 아니 근데 요즘은 이 포토샵이 너무 리얼하게 잘 돼 있어서 저 인스타그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보고 내가 근데 이러면 실망할까봐 그냥 이러는데 왜냐면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걸 본인 얼굴로 알고 사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인플루엔자인 거지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절 보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죠? 근데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지원님은. 외국을 나가서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제 외국을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이후로 와 초등학교 때 외국을 나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클럽이나 이런 데 아예 안 가본 거예요? 비슷한 데는 가본 것 같아요. 클럽은 아닌데 술 있고 노래 크게 하고 막 이런 펍 비슷한 거였는데 감성주점 같은 거. 라운지 그러시나? 펍? 아. 이런 데는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데뷔로 게이클럽 하면 괜찮으시겠다. 근데 궁금해요. 그 영상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케이팝 크게 나오고 뭐 케이팝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스테이지 올라가서 막 케이팝 춤추는 친구들 보고 저희는 스테이지 걸이라 그러거든요. 스걸. 케이팝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막 다 군무 추고 와. 슈퍼주니어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똘똘님도 올라가시나요 가끔? 저도 2010년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2020년까지 스테이지 걸로 군림했었죠. 네. 게이린이 함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댄스 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댄스 대회도 있어요? 네, 그 게이클럽에서 댄스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전부터 이제 뭐 5차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하는데 제가 1회 우승자였습니다. 와. 우승하면 어떤 걸 주나요? 상금 줬습니다. 그때. 200만 원. 와. 그 팀원이 5명이어가지고 나누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틱톡 챌린지 노래 같은 거 되게 많이 막 삐끼삐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 입문을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한국도 클럽마다 이제 특징이 좀 다른가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나이트클럽, 줄리아나 나이트클럽과 보스 나이트클럽 분위기가 다르듯이 한국에 있는 클럽이나 이런 지역마다 좀 특색이 다른가요? 서울에 지금 게이바가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다 그 바마다도 다 컨셉이 너무 다르고 오는 사람들, 이게 손님들, 나오는 음악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혹시 뭐가 달라요? 약간 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구수가 많으니까 네. 일단 사람이 굉장히 많고 핫하고 뭐 잘생기고 몸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아무래도 서울은 도시 사람들이라 그런지 약간 좀 샤이한 게 있긴 있어요. 아, 좀 부끄러움 타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마음에 들면 가가지고 그냥 뭐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좀 상남자 스타일이고. 상남자 이렇게 가오가 좀 있고 그죠, 약간 그죠. 좀 츤데레 같잖아요. 맞아, 맞아. 뭐 친구들끼리 바보나. 있을 때 맞아요. 네. 막 말도 세게 하고 막 욕도 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는 막 센 척하고 하는데 막상 또 은근히 챙겨줘. 약간 좀 은근히 또 부산의 매력. 적당히 마셔라. 막 이러고 아, 약간 이런 경상도의 느낌. 매력. 제가 그래서 부산을 자주 놀러 가는 거예요. 전라도는 빠꾸가 없어요. 아, 바로 그냥. 네, 전라도는 그냥 와가지고 잔잔하자고 막 술 이렇게 주고 막. 옛날에 이제 데뷔 전에 트랜스파 궁금해서 갔는데 쭈뼛쭈뼛 대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예, 처음이라서요. 이러면서 막 재밌는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모르니까 20살 네. 때니까 그래서 와, 근데 목소리도 되게 신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내 목소리 신기해? 그래서 너무 놀랐어. 근데 그런 거를 되게 개그 코드로도 맞아요, 해주시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약간 그런 제스처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이렇고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아니면 좀 약간 물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렸을 때보다 좀 이렇게 살면서 좀 끼떨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좀 물드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TV에 그 남자셋 여자셋에 알죠. 그 뿌야종 해가지고 막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웬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어린 있죠. 나이에서 저 아저씨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뭔만 하면 자꾸 야 너 이게 홍석천 같아. 이러니까 사실 그 홍석천 그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싫은 대명사였어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 내가 홍석천이더라. 세미 홍석천. 네.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너무 어렸을 때니까. 본인의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이 먹으면서 나조차도 되게 좀 막 악플 달리고 이러는 게 있는데 석천이 형은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으면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을까. 사실 석천이 형이 있으니까 저도 커밍아웃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되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배이자 주말마다 같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빵댕이 흔들면서 술 마시고 같이 지금 술 친구거든요. 네, 둘 없는 나- 친구예요. 그 형이 빵댕이 흔드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너무 머리에 바로 또 너도 한번 볼래? 본다고요? 그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 좋아지셨잖아요. 몸 진짜 좋아, 석천이 형. 그래서 맨날 벗으세요. 네, 맨날 옷을 벗으세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아직도 색안경 끼고 뜻하지 않게라든가 아니면은 적대적으로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좀 어떨 때 좀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해야 돼. 요즘은 진짜. 근데 워낙에 악플은 많이 달리는 채널이어가지고 보통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악플 지우기. 거의 많이 달리는 게 막 뭐 음제 숨어 살아라. 난 한 번도 음제 살아본 적이 없는 걸. 나는 항상 어디 가나 리더였고 항상 지들이 난 음지인데. 인싸였는데 그리고 뭐 역겹다 뭐 이런 댓글들 진짜 많이 달리는데 뭐 그렇게까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예, 뭐 딱히 막 반박 같은 것도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가 대단하다. 저는 그냥 너 상처받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멘탈 엄청 세 보이지만 이런 친구가 유리 멘탈이고 맞아요. 완전 쇠 멘탈이에요. 아니 근데 악플에 달릴 게 없지 않나?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외모 평가도 많이 할 거고 그런가? 직업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그냥 욕을 최대한 많이 먹어보고 그냥 내성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막 신경 쓰고 이러지 말고. 예뻐서 뭐라고 욕하는구나. 아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욕 먹을 때는 욕 먹고 뭐 살 너무 찌거나 막 이랬을 때 그런 걸로 욕 먹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게 살이 찐 거면 저도 쪘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마른 거보다 지금 훨씬 나 그죠? 지금 아니 아까 그 저 영상 같은 거 막 보고 왔거든요. 지금 음. 오기 전에. 근데 실물이 예쁘셔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원래 건강함으로 승부 보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어떤 튼튼함 이걸로. 그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진짜 좋은 말이지. 건강미, 건강미. 튼튼미. 야, 아니 소속사가 없어요? 네. 지금 와. 다 제가 편집하고 촬영하고 기획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네요, 진짜. 그러면은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다 본인 수익이 오고. 네. 다순도 100% 제가 갖고 이제 다 제 돈인데 근데 저는 돈 관리는 사실 딱히 안 해요. 아 그냥 바로바로 쓰고. 네, 그냥 뭐 이번 달에 좀 광고비 좀 들어왔나 이러면 그럼 여행 갈까? MG다. 이번 주에 광고비 나 출연 2번 했어. 막 이렇게 뭐 예능 촬영 2번 했어. 이러면 그럼 이번 주에 가가지고 술 사 마셔야겠다. 아니 왜냐면 그럼 지금 매니저님한테 월급만 주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저 매니저도 없어요. 매저도 없어. 혼자 오셨어요? 네. 택시 타고 택시 기사님한테 드렸어요. 차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상상은 안 되시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철이 형은. 없던 적이 없죠. 연습생 때부터 있으셨을 그렇죠. 거죠. 항상 매니저가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애초에 아예 혼자 해왔고 나중 돼가지고 바빠진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좀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 편집을 맡겨도 이게 다른 사람 색깔 들어가는 게 싫고 내 영상은 그냥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스케줄 관리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면 스타일리스트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스타일리스트 아는 동생이 있어서 그 친구 이제 의상실 가가지고 나 이거 촬영할 건데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해준 거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샵 갔다 왔어요. 아는 헤어 메이크업 샵.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건바이 건으로 그냥 아는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직접 다 예약하고. 나도 한 1년만 이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난 지금도 회사보다 내가 훨씬 많이 먹긴 해서 아. 우리 회사는 되게 그걸 대우를 해주거든? 그럼 그냥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되게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럼 최후의 목표, 돈을 많이 모아서 하고 싶은. 저는 사실 막 엄청 큰 꿈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돈,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고 싶은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편하게. 정도? 그냥 집 있고 뭐 그냥 차 있고. 그거는 다 갖춘 건데. 집이 그게 요즘에 그런가요?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데. 아. 그럼 지원이는 자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 서울에 있으면은 좋긴 하겠죠. 근데 한강뷰. 좋죠. 한강뷰 생각보다 별로야. 아 별로예요? 아니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고 해 엄청 쨍쨍 비치고요. 한강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울렁거려. 그 물 한강 멀미 때문에. 그걸 느껴보고 싶어요. 그 기분 나쁨을. 그냥 전세 한 2년 계약해가지고 2년만 살아보고 나오고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SM은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숲뷰나 차라리 빌딩뷰가 좋아요. 밤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저게 있잖아요. 사귀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뭐라고 얘기를 했네. 사귀는 연인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스타일인가요? 서로? 아니요. 저는 공유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하세요? 난 아예 안 해. 당연히 안 안 하지. 해야 된다고? 나 완전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 이거 너무 확실해서. 그쵸. 내 돈 내 돈 네 돈 네 돈 이것도 되게 확실해서. 반대로 연인 거를 궁금하진 않아? 궁금하죠? 아 궁금해요? 그건 궁금하죠. 저는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진짜 막 몰래 해서 봐야지 이 정도로 궁금하지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않고. 아닌데, 근데 저는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 너무 고맙게도 제 거는 비밀번호 안 물어보고 자기네들 거는 그냥 항상 풀어놨어요. 세컨폰이 있나? 아니 그건 아니고. 되게 나쁘시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사랑과 전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약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친구도 많고 막 연애 횟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열면 안 되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게 폰에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바람기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굳이 옛날 것들을 지금 애인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게 있는데, 사귀는 그 애인들은 다 자기네들 걸 그냥 보여줬어요. 옛날 것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간직을? 뭐 번호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 진짜?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보면 이서진 형 나오고 그거 보면 우리 셋이 전화기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이 자리에서 읽거나 바로 받거나 스피커폰으로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완벽한 타인.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전화기를 두고 진짜 카톡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전화 오는 거, 라인 뭐 다 해서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떳떳하게 공개하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둘? 아니요. 전 안 돼요. 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저는 요즘은 저런 것도 있대요. 그 원래는 부모님이랑 아이 걱정돼서 까는 어플인데 연인들이 이거를 깐대. 위치 추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둘이 만나면 이걸 깔아놓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뜨는 거야. 핸드폰 꺼놔도요? 그러면 꺼놓은 것도 뜨고 배터리가 몇 남았는지도 뜨고 내가 가장 오래 있는 곳이 이제 집이라는 걸 여기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몇 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게 다 뜬대. 그러면 약간 대리 출석하듯이 매니저를 고용을 해야겠다. 만약에 연인이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네. 자기야 우리 이거 깔자. 깔 수 있어요?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이상형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상형은 그렇게 구속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 씨는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우리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거 깔까? 아니 안 깔아요. 진짜. 진짜 깝니까? 저는 투지로 바꿀 거예요. 투지폰으로. 네. 너무 위험하니까. 뭐 끝이야? 오늘 어땠는지 진짜? 오늘 촬영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 왜 짧은 거 같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죠. 아니 녹화가 너무 금방 지나갔다. 너무 재밌어서. 일단 뭐 진짜 궁금한 거는 따로 술자리에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뭐 계약서가 있대요. 어머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좀 저희 매니저랑 상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매니저요? 매니저 맞아. 아니 이 사람이 바로 거짓말을.
제가 다음번에 또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맞다. 또 이게 그쵸, 또 그쵸. 그때 다시 좀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사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6 나오잖아 아이폰. 그거 하나 사자. 나 핸드폰 고장났어. 아 지금 거 고쳐졌어. 이거 산지도 아, 1년도 왜? 안 오빠가 됐잖아. 고쳐줄 거야? 아이패드 사주던가. 머리가 안 해주고. 야, 아 그럼 헤어져. 야 카메라 꺼봐. 씨.